사례 5번째. 문장 구조에 집착하느라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학생.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강박증과 불안증 때문에 학교 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 학생의 강박증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장을 읽다가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 읽지 못하는 시기였다. 문장 구조가 마음에 걸리면 그쪽에만 정신을 빼앗겨 중요한 의미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형용사나 부사가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지에만 집착했다. 문제를 풀다가 문제와 상관없는 단어의 의미나 문법 구조가 마음에 걸리면 거기에 얽매여 더 이상 문제 풀이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숙제를 해도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사소한 것에 신경이 쓰여 숙제를 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조사를 사용할 때 가를 쓸지 는을 쓸지를 고민하는 시기였다.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라고 했지만 말처럼 되지 않았다. 이런 증상 때문에 공부 자체가 두려워졌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결국 시험 공부도 숙제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이 학생이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경향은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친구와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가 친구의 반응이 조금만 이상해도 자신이 혹시 헛소리를 한 건지 친구를 화나게 한 건지 신경이 쓰여 거기에만 몰두했다. 이상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단어를 고르다가 아무 말도 못할 때도 많았다. 자신감이 떨어졌고 어차피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했다. 최근에는 학업뿐 아니라 즐거워야 할 밴드 활동도 부담감 때문에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되었다. 학교에 결석하는 날도 많아졌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강박 증상이나 고민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착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정신질환을 강박성 장애라고 한다. 강박 증상 때문에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강박 증상이 매우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확인 강박이나 손을 몇 번씩 씻어야 마음이 놓이는 세정 강박처럼 비교적 단순한 강박 행위는 치료 효과가 크고 개선되기도 쉽다. 하지만 몇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약물요법이나 행동요법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사례 역시 처음 접했을 때 치료사가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2년 전 이 학생을 만날 당시만 해도 강박성 장애는 애착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강박성 장애 치료의 정석은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의학 모델대로 강박성 장애라고 진단하고 정석대로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어도 완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학생의 호소를 듣는 것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은 나와 있을 때만 자신의 증상이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와 아들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나는 최근 상태를 설명하면서 내친김에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불현듯 어머니가 자신과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빠서 싸우는 일이 많았고 결혼을 후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며 아버지는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아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누나가 있는데 경쟁의식이 강해서 남동생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한다고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내가 권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부끄럽지만 당시의 강박성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약물요법과 행동요법뿐이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적당한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머니는 소개받은 상담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아들 문제는 물론 자신이나 남편 문제도 상담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머니가 아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아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상담을 받으면서 아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서서히 바꾸었다. 이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늘 긴장 상태였지만 상담 이후로 따뜻하게 바뀌었고 어머니의 표정도 밝아졌다. 학생이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대학 진학은 꿈 같은 얘기였지만
1년 6개월 뒤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활기차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의학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강박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면서 누구보다 밝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을 상담할 당시에는 나 자신도 의학 모델에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애착과는 관계없는 증상을 중심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애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보다 주의 깊게 다루었다면 첫 단계부터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빈틈이 없는 성격의 일을 하느라 아들을 따뜻하게 대할 여유가 없었고 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소 아들에게 무관심해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는 듯이 대했다. 아들은 누나에게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 가정에서 안전기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활했다. 이 학생은 회피형인 어머니가 안정된 애착을 주지 않는 데다 아버지와 누나에게까지 비난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불안까지 안게 되었고 결국 두려움 회피형이라는 매우 쉽게 상처받아 자기 안에 틀어박히려고만 하는 유형이 된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없었고 눈치만 보다 돌아와야 했다. 학생의 강박 증상은 어디에도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행동이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보상행위였다. 아들의 고통을 목격한 어머니가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해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가족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다. 이 학생 외에도 나는 언뜻 보아서는 애착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례에서 애착이 의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몇 번 더 경험하게 되었다.